페이크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폭로를 했죠. 그 폭로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진실을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산을 옮겨 다닌다. 새로 자산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의 자산을 만든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말을 읽어도, 책으로 읽어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돈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사실 저희가 돈에 관련된 책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개미들이 부자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말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내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면 이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께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이 돈이라는 게 정말 뭘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개인 의견도 있을 거고 또 멘토로 따르는 많은 자산가들이 알려준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돈에 대한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 되게 사실은 깊은 주제인데요. 네. 어, 저는 그, 일단 방금 자산을 옮겨가는 이 구조가 엘리트들이 나름 피라미드 꼭대기에 보면은 그 귀족들이거나 아니면 엘리트들이 만든 어떤 그런 자산들이 있어요. 네. 그게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생 상품들이에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하면 한 기업의 파생 상품이 주식이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주스 하면은 오렌지의 파생 상품이 주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생 상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이런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은행에 이런 파생 상품들이 서류 문서로 작성하고 뭐 사람들한테 얼마 몇 프로 돌려준다. 사실은 그런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다 파생 상품이거든요. 네. 돈의 파생 상품이 채권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파생 상품 문서로 된 거. 말 그대로 그래서 그랜카드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돈으로 종이 쪼가리로 종이 쪼가리를 바꾸지 말라. 그 음, 말은 결국에는 파생 상품에 구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파생 음, 상품의 ETF라든가 다 파생 상품이에요. 네. 부동산도 부동산 이름이 들어간데 부동산 ETF가 있어요. 음, 부동산은 그냥 아파트 하나 한 채를 구매하면 그게 우리가 대중성이 다 알고 있는 그 진짜 만질 수 있고 들어가서 뭐 포베인지 뭐 어쨌든 룸이 몇 개인지 화장실 몇 개인지 이게 다 구조상으로 그냥 흔히 우리가 보이는 그냥 직감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부동산인데 네. 부동산에도 서류 문서로 되는 파생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파생 상품들 그럼 누가 만드냐? 제가 방금 얘기한 엘리트들, 음, 귀족들 이런 애들 자꾸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돈을 벌어요. 음, 그리고 엘리트들 과연 그럼 누구냐? 그런 고가의 어떤 상류층의 그런 교육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의 엘리트에서 이게 나온 애들이 대부분 뭐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라든가 음, 부시라든가 다 음, 엘리트 가문이죠. 예. 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금융 IQ가 높다기보다 엘리트 어떤 구조상에서 그냥 그게 그렇게 연결되고 좋은 이런 학교, 사립학교 이런 데 다니고 그냥 그 엘리트들끼리 어울리고 그 엘리트들끼리 그 어떤 가지고 있는 리그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웬만한 사람 들어가기도 힘들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음,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럼 엘리트냐? 그렇지 않아요. 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업인이에요. 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출한.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이 모멘텀은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흐름을 만들고 전기차, 스페이스X도 로켓 발사한 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아주 유명한 얘기 한 거예요. 음, 기술에 집착돼 기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발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과 돈과 엄청 거기에 집착이 들어가야만 기술이라는 건 발전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모멘텀을 솔로 파워, 스페이스X, 전기차 이런 것들을 모멘텀을 이룬 게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잖아요. 이런 네. 거는 창조 개념이에요. 네. 근데 기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엘리트들은 기존의 거를 조금 조금씩 바꿔요. 음, 화생 상품이 부도나면서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컬랩 됐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냥 말 음, 그대로
엘리트들은 기존의 것들을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돈을 벌어요. 네, 얘네들은 감옥도 안 가요. 네, 그리고 얘네 구조 시스템, 탑 피라미드 구조 시스템상 이 아웃사이더, 트럼프 같은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에요. 음,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음, 트럼프 같은 사람을 쉽게 없앨 수 있는데 트럼프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직도 안 죽은 거예요. 예. 음, 이런 이다나 이렇게 엘리트하고 감히 이게 싸울 수 있는 건 트럼프밖에 없어요. 공화당 안에서도 이런 아웃사이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원래 트럼프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뭔가 이런 모멘텀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보면 어쨌든 트럼프 죽이지 못해가지고 날린 거예요. 엘리트들하고 트럼프는 어쨌든 안 맞아요. 음, 근데 엘리트와 또 이런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지금 판단할 게 아니고 네, 그냥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로버트 키요사키가 페이크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좋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고기를 잡으려면 흙탕물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투명한 물에서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 물이 투명하면 고기가 보이고 걔네들도 낚싯대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이나 봐. 근데 음, 투명한 그러니까 흙탕물은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기가 잘 잡히나 봐요. 음, 엘리트들은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결국엔 낚시질을 해서 우리 같은 일반 서민, 일반 이런 사람들을 잘 잡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흙탕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맞아요.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이 그 흙탕물 안에 있는 맞아요. 고기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ETF도 투자하고 뭐 주식 채권 같은 것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네.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로 해서 그 투자만 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머저리들만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음, 그냥 머저리 똥멍충이들만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똥멍충이들 흙탕물에서 노는데 흙탕물에서 뭐든지 잘 물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음. 헌지사기는 더 말할 거 없고요. 네. 그러니까 똥멍충이들 이런 걸 잘 무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능력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음,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능력. 음, 그러니까 흙탕물을 어떻게 가라앉힐 거냐? 금융 IQ가 높으면 돼요. 음, 그러니까 금융 IQ를 높이기 위해서 페이크라고 하는 책을 봤을 때 사람들 아까 대표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페이크라는 책을 봐도 해독 능력이 없으면 그 네. 책이 뭘 의미하고 잘 와닿지도 않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 그게 해독 능력이에요. 해독 능력이라고 하는 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이런 능력은 음, 이런 어떤 필터링 가지고 이런 어떤 색안경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흙탕물을 가라앉히면 똥멍충이들이 당하는 거 보이기도 하고 네. 나도 예전에 저렇게 당했구나. 아,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능력이 경제 금융 IQ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돈을 알기 위해서는 돈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음, 관해서 알려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작동됐고, 돈이 뭘 의미하고, 실제로 뭐가 가짜 돈이고, 뭐가 진짜 돈이고, 페이크라고 하는 책에서는 사실은 가짜 돈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 쪼가리 디지털 돈을 가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돈은 보증이 확실한 거를 진짜 돈이라고. 예를 들면 은행에 우리가 대출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면 신용카드에 현금 대출 서비스가 있어요. 네, 한 8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예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네, 계속 그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건 보증이 80만 원이라고 하는 보증을 음, 어쨌든 뭘 가지고 보증을 세워주는지 모르겠지만 80만 원 어쨌든 현금을 땡겨 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담보대출, 그래서 부동산 명의 그걸 걸고 담보대출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음, 금, 음, 이런 실제로 담보되는 걸 가지고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는 담보되는 게 그냥 은행에선 담보를 확실하게 되는 것만 원해요. 예, 음,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담보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담보 없이
그러니까 허술한 담보되는 걸 가지고 내가 뭔가 자산을 구축하거나 그게 음, 자산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 ETF에서 나오는 서류라든가 뭐 음, 아니면 일반 그런 주식이라든가 우리가 주식을 내가 100주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 주식 가지고 내가 담보가 안 돼요. 음, 주식 땅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땅 자체가 가지고도 담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담보가 은행에서도 담보가 되는 거를 확실히 원하는데 은행에서는 이 담보되는 걸 확실히 가지잖아요. 그러면 담보가 없는 것도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넣었어요. 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실제로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이 1,0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아 이게 가짜 돈이구나 은행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은행에서는 1,000만 원 받았잖아요. 900만 원 정도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요. 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순수히 그냥 1,000만 원 들어오면 1,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돈을 만든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담보를 거의 10% 정도만 거기다 딱 두고요. 나머지 9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담보가 많이 사라진 이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 엄청난 돈이 풀렸거든요. 네, 그 돈이 왜 풀렸을까? 그 돈은 그냥 담보가 없이 찍어낸 돈이에요. 음, 국민들이 금을 바쳐가지고 더 돈이 많이 풀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나라에, 그냥 나라에서 찍은 돈이에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담보가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려면 기본적인 이런 상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냥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냥 돈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5만 원짜리가 앞으로 10년 뒤에 그 5만 원짜리 구매력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5만 원짜리 그 자체는 가짜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음, 내가 5만 원어치 예를 들면 뭐 이 저자 같은 경우는 금과 은을 예를 들면 샀어요. 네, 그러면 10년 뒤에도 5만 원짜리 금과 은을 샀던 그 금과 은이 10년 뒤에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예. 5만 원짜리 지폐 이 구매력은 이 종이 쪼가리를 떨어질 수 있는데 금으로 바꿨던 거를 다시 종이 쪼가리로 10년 뒤에 바꾸잖아요. 똑같이 원래는 내가 종이 쪼가리 5만 원만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다고 할게요. 네, 집에 어떤 방 안에 넣었다고 할게요. 음,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방 안에 그냥 5만 원짜리 넣었어요. B라는 사람은 방 안에 5만 원어치 금을 넣었어요. 음, 그러면 10년 뒤에 A라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방에 이제 그걸 꺼내면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음, 근데 B라는 사람은 금을 5만 원치 가졌잖아요. 그 금을 지폐로 똑같이 바꿨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5만 원 이상이에요. 그쵸,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매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왜 금은 오히려 지폐를 더 많이 나중에 10년 뒤에 소유할 수 있는데 음, 왜 그냥 종이 쪼가리는 그냥 종이 쪼가리를 가만히 놔두냐. 음, 그래서 이런 개념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이득을 보는 게 진짜인 거예요. 음, 인플레이션의 이득을 보는 게 진짜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좋아하는 게 부동산은 왜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렌트 가격이 예전에 아파트 괜찮은 평수에 100만 원대면 이게 살 수 있었어요. 네, 요즘에는 웬만한 아파트 모두 다 1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렌트 비용은 계속 올라가네. 집값도 예전에 3억이면 샀어요. 요즘에 4억, 5억, 6억이에요, 대부분. 네, 그냥 분양가 그 자체가 그래요. 음, 웬만한 경기도에서 권에서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력이 가지고 있었을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타서 이용하는 거예요. 음, 인플레이션 타서 오래 가지고 있을 삼성 기업보다도 더 오래 가지고 바퀴벌레보다 더 오래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뭘까? 부자들은 이거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타서 거기서 이득을 얻는 자산, 즉 오래 갈 수 있는 자산에 돈을, 그러니까 가짜 돈을 이제 교환하는 반면 음. 일반적인 저희 같은 개미들은
일단 오래 가지 않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해. 외제차, 맞아요. 아니면 뭐 팬시한 옷, 뭐 가방, 이런,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아이들 사교육, 그리고 뭐 호캉스, 음. 이런 데다가 사실은 돈을, 그 가짜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서는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데는 돈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벌이가 적으면 내가 뭐 이런, 금은 솔직히 내가 이제 언제든지 팔아야 내가 그 유동성 자산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다 보니까, 난 아예 그럴 여력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와닿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원칙을 얻어야 돼요. 음, 부자들을 모두 다 잘 변하지 않고 오래 소장할 수 있는 것들을 구매한다. 음, 그랬을 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나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나한테 우선순위 아닐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금은을 안 살 거예요. 네, 예, 저는 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개미들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영원히 안 변할 수 있는 그 소장 가치가 오래 갈 수 있는 게 그게 교육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흙탕물을 가라앉힐 수 있는 눈과 능력이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네, 가짜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네, 학교 교육들은 거의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근데 진짜 교육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경제 기반, 자본주의 기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엘리트들의 그런 파생 상품에 당하지 않고 흙탕물을 가르치 않을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음, 눈은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음, 그, 그 어떤 이런 해독 능력, 책을 봤을 때 그냥 이 사람 이 얘기를 하면 저 말이 맞는 거고 이 사람 저 얘기하면 저 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해독 능력을 제대로 가지려면 진짜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 교육 예를 들면 부동산 교육을 우리가 듣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부동산 교육을 듣는데 클래스룸에서는 교육을 아무리 멋진 강사가 얘기하고 아무리 음, 실전 있는 강사, 아무리 진짜 강사가 얘기해도 나한테는 간접 경험이고 나한테 직접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50%밖에 안 들어와요. 네, 근데 부동산 교육도 현장에서 나가서 직접 중개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물건을 보고 내가 낙찰하고 내가 구매하려고 하고 내가 계약금 내고 그리고 그 부동산도 한 번 내가 들어갔다가 한 번 나오고 월세도 줘보고 전세도 들어보고 줘보고 매도도 해보고 한 번 한 바퀴라도 돌려본 사람들이 그게 현장 교육인 거예요. 음, 거기서 브로커와 매도자 사이에 임차인하고 임대차 의 이런 대화 소통 그리고 문제거리들 음, 이런 내가 비싸게 샀구나 내가 싸게 샀구나 내가 그냥 일반 가격에 샀구나 부동산 샀는데 나중에 내려가는구나 나중에 올라가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책바퀴 이게 한 5년, 10년은 돌려봐야 되거든요. 이런 음, 것들이 진짜 경험이거든요. 근데 클래스로 안에서는 아무리 많이 경험해봤자 10점 만점에 5점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한 그 눈을 얻으려면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 50점짜리라도 얻어야 되고 그 방향성을 얻어야 돼요. 음, 나는 저렇게 저 부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구나. 부자들은 뭘 알고 있구나. 부자들은 뭘 알고 있고 나는 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저희 독서 클래스도 등록하고 저희 일대일 코칭도 등록하고 저희 퀸즈 대학도 등록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음,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너무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음, 부자들의 얘기 직접적으로 알아듣는 게 힘들면 제 얘기하는 것도 알아듣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 음, 모르고 살아요.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너무 멀리 있어요. 음,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내가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금을 산다, 은을 산다, 와닿지 않아요. 그쵸. 쥐꼬리만한 돈을 가지고 부동산 산다, 와닿지 않아요. 왜? 어, 부동산 사도 내 소통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흙탕물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내가 누군가의 멘토의 어떤 뭔가 어떤 그런 코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음, 그런 눈을 빨리 장착하는 거. 음, 이게 영원히 오래 가요. 잘 음, 생각해봐요. 오래 소장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심리,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돈을 냈어요. 아이스 음, 강한테 돈을 냈는데 이 새끼 사기꾼이네. 이것도 현장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 돈을 냈는데,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와,
이 못 보던 걸 보이고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아이스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결국 뭘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한 걸 봤냐. 이게 안 보이는 소장 오래 하고 가능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을 저는 23살 때부터 했어요. 음, 23살 때부터 내가 소비자로서 이렇게 하고 내가 나중에 공급자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이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교육들, 제가 제공하는 이런 컨텐츠들,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듣기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이걸 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음, 무조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음, 첫 번째는 무조건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음, 소장 가치가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고 가장 오래되는 거예요. 저도 음, 지금 제가 아는 거는요. 제가 치매기가 오거나 뇌출혈 걸려서 쓰러지거나 어쨌든 제가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 제 머리가 다치지 않는 이상, 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원칙을 알고 있고 붙잡고 앞으로 사람을 만나가는데 소통하는데 내가 고객을 클로징하고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이건 영원히 저한테 남아요. 음, 영원히.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 음,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돈 버는 거거든요. 맞아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소장 가치 있는 하드웨어적인 그때는 부동산 살 수도 있고 금을 살 수도 있고 은을 살 수도 있고 왜? 돈을 많이 버니까. 네, 그 돈이 가짜 돈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화폐를 어때요? 소장 가치가 오래 갈 수 있는 음, 그런 거라고 내가 빨리 바꿀 수 있겠죠. 음,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지금 이걸 시청하고 듣고 계시는 분들 완전 지금 똥멍충이들이 밖에 많을 거라. 나도 똥멍충이. 난 지금도 똥멍충이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나보다 더 똥멍충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 지폐, 그 어떤 종이 쪼가리, 그 가짜 돈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월급 고까지 몇 푼 안 되는 걸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 가장 가치 있는, 소장 가치 높은 거. 음,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원칙들. 음, 그래서 책을 혼자 읽는 거랑 커뮤니티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누가 읽어. 제가 만약에 파생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도. 음, 제 독서 모임을 아이스강 이름으로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가 독서 모임 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건 제 파생 상품이 된단 말이에요. 음, 저는 직접 제가 탤런트 기부를 하고 있어요. 가치 부여를 제가 직접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줌으로 하고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14년 뒤에 더욱더 재해석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교사가 되려고 직접 제가 제공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유명세만 타고 프랜차이즈처럼 교육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독서 모임 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음, 그 사람이 해석해 주는 거랑 진짜 찐이 해석해 준 건 다른 거예요. 음, 그냥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제가 이걸 알아보는 눈이 스스로 원래 생겨야 되는데 알아보는 눈이 생길 수 있게 입에 지금 떠먹이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음, 웬만한 사람들은 눈치껏 딱딱 해가지고 아 얘는 다르구나 해가지고 바로바로 문의가 들어오고 찾아올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를 많이 놓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은 있어요. 음, 제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예. 오래 음, 소장할 수 있는 걸 바꿔라. 그게 가장 소중한 게 내 자신이다. 음, 흙탕물을 가라앉힐 수 있는 눈을 길러라. 그게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 예. 진짜 돈과 가짜 돈 이런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 흙탕물을 만들어 다단계도 그렇지 않아요? 음, 다단계 보상 구조가 뭐예요? 흙탕물이에요. 그쵸. 보상 구조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음, 복잡하게 만들어서 또 복잡한 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요. 맞아. 복잡한 걸 누구한테 또 설명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들고요. 복잡한 거를 또 전달하고 그걸 또 그대로 외워서 이게 그 사람들의 이거를 엘리트 구조에서 누군가는 그걸 만들었어요. 음, 그게 보험 상품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단계 상품으로 그렇게 만들 수 어쨌든 그건 어때? 무형에서 서류상에서 음, 뭔가 그 안 보이는 뭔가 구조를 만들었는데 결국 까놓고 보면 음, 다단계 구조에서 내가 이걸 팔았을 때 얼마 받냐? 마진 5%라고 하면 누구도 안 할 거예요. 음, 네, 맞아. 그런 거예요. 월급 얼마예요? 200만 원 준대. 그냥 그러면 사는 어, 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냥 음, 이런 것들 보이는데 내가 만약 엘리트면 이런 걸 보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엘리트 구조에 들어간 사람이고 기득권이고, 근데 진짜 제대로 자유인으로 제대로 돈을 벌려면 저는 자신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양심적이고 승부의 책임을 내가 직접 지는 그런 사람, 그런 장인 정신 있는 사람들이 난 앞으로 그런 착한 사람,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고 난 믿기 때문에 주제 파악하는 사람들,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진짜 교육. 근데 저희 언니가 부동산 되게 한국에서 큰 음, 부동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원래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겠다고 야심차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다 판매인 거예요. 모든 거를 다 팔아서 약간 마치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은 절대로 이 부동산 투자자가 될 수 없다는 듯이 계속 몇 개수를 만들고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부동산 투자에서 저는 배우지도 않았지만 대표님과 같이 그냥 바로 부동산을 사버렸잖아요. 음, 근데 제가 가장 제 현금을 잘 말 그대로 이제 교환했던 게 전 부동산 음, 구매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그 가짜 돈 종이 조가리를 아직도 통장에 음, 몇 억씩 그렇게 갖고 있을 음, 거예요. 근데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얘기를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만약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갖고 있다면 그 몇 천만 원 몇 억은 진짜 돈이 아니라는 거 음.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만약 내가 아직 그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얼마 몇 분 안 되는 그 가짜 돈을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거를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게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음, 누군가는 교육 클래스룸에서 자기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현장에서 직접 또 답을 찾고, 그게 틀리든, 맞든 그거를 얻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음, 진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부동산에 대한 현장 경험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 거에 있어서 저게 가능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현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경험을 많이 해보면 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도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브로커들 중에서 음,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 안 하는 브로커도 또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서 부동산 브로커들 저보다도 아는 지식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음, 그치만 부동산 브로커는 브로커예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피스텔도 팔아보고 뭐 그 뭐지 땅도 팔아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해봤지만 그 사람들은 브로커로서 엘리트가 만들어 놓은 상품들을 그냥 파는 어떤 개념이지 네, 그 사람 직접 투자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음,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해봤고 네, 전세도 나봤고 월세도 나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실제로 그걸 매도했을 때 내가 그 헐값에 매도를 한 적도 있고,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득을 본 적도 있고, 음,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조언을 따라가지고 내가 원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억만장자 조언을 따르면 팔지 말아야 될 부동산이 있어요. 네, 근데 웬만한 어디에서 블로그에서나 봤던 어떤 조언을 내가 한번 예전에 몰랐을 때 따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팔았을 때 그 이익 차이가 제대로 나지 않는 이상은 자기 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이익 차이를 꼭 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익 차이를 실제로 냈어요. 어, 근데 그 이익 차이 난 현금이요. 음,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또.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한 어떤 내 심리를 가지고 내가 또 현장에서 부동산 구매를 할 때 그 매도자에 대한 심리도 나도 이해하고 내가 딱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그냥 일반 클래스룸에서. 각자 다 음, 다르고. 그리고 이걸 내가 지금 얘기해도 누군가는 아, 그렇구나. 아,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현장 경험에 대한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내 이론하고 다르게 감정적으로 엉뚱한 데 간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이 어떨 때는 말이 이게 앞뒤가 이게 어순이 좀 맞지 않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왔다 이게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선택상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정말 중요하게 결정을 잘 내린단 말이에요. 음, 저는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교육을 받아고 현장의 진짜 이런 교육을 알고 진짜 교사, 진짜 선생, 진짜 스승과 그런 가짜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가짜는요, 말을 어눌하게 하지도 않고요. 맞아. 정교하게 아주 잘해요. 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같대요. 근데 음, 의사결정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든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 들어갔을 때는 선택이 엉망이에요. 의사결정하는 데 음, 있어서. 근데 음, 어떤 사람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 되게 뭐라고 하지? 편견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편견이 많은데 똑같은 연봉이다 하면 편견이 많은 사람 실력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사람들이 저를 겉으로 봤을 때 제가 편견이 없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코치처럼 생겼고, 인상이 아예 훌륭한 코치 같고, 최고의 선량한 사람인 것 같고, 최고의 공감도 잘해주고, 아주 좋은 착한 교회 오빠처럼 제가 보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음, 편견이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 살아남았고,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안에는 진짜 의사결정하고 진짜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사려 깊은 생각으로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고객들을 섬기다 보니까 고객들이 크는 거예요. 음, 근데 겉으로 유튜브에 알려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 겉으로 되게 이런 학자라든가 이런 겉으로 프로필이 반짝이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정교해 보이고 세상이 원하는 걸 다 갖춘 것 같지만 속내에 들여다보면 금융 IQ가 개판이고 그 사람의 삶이 개판이고 그 사람 실제로 자기는 성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되게 은큼하게 자기는 이걸 하고도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이론만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봐내는 게 흙탕물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봐낼까?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사기도 당해보고 현장 경험도 많이 해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저렇다. 이런 것들을 맛집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뭐가 맛있고 뭐가 이런 서비스도 많이 소비해본 사람들 나중에 공급도 잘한단 말이에요. 연애도 음, 많이 해본 사람들이 어때? 결혼도 잘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연애를 많이 한 사람 그럼 맨날 좋은 경험만 가졌을까요? 분명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아, 이게 우리의 현장 경험이에요. 내가 그 남자, 그 여자, 과거에 죽이고 싶은 그놈의 사랑.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때요? 더 좋은 어떤 경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난 음, 그게 현장 경험이라고 생각. 그럼 돈 버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 음, 이거를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떨어지고 딱 이게 그냥 이 하나의 거래가 내가 널 사랑했으니 나 책임져 줘. 이거는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정현의 맞아. 사랑했으니 책임져. 이거 엄청 이건 어마어마한 가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성공하고 누군가 잘 살려고 하고 누군가 그 다음 단계로 넥스트 레벨로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음, 틀려보자는 거예요. 근데 마진선 내가 월급이 몇 푼 안 되는 선안에서 독서 모임인데 여기도 참석 알스간 거를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지금 당장 주고 있는 거지. 나는 뭐 이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니까 내가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독서든 뭐든 다 모임에 참석해보고 제 거를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음, 다른 유튜버들 내용도 다 들어보세요. 켈리 최도 있고 김미경 강사님도 있고 김창호 교수님도 안대장 박세인이 뭐 요즘에 뭐 다양한 방충망 아저씨 뭐 요즘에 뭐 다양한 뭐 정말 인플루언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뭐 실리콘밸리 태용의 그 어떤 인터뷰들 그런 채널들 많단 말이에요. 다 들어보세요. 완전 집착 수준으로 시간만 있으면 다 들어보세요. 그걸 듣고 제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음, 다름이 나올 거예요. 저도 그걸 다 해봤어요. 물론 한국 계열에서 한 게 아니라 저는 미국 계열에서 23살 때부터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내 인생을 변화 안 시켜주고 결국에는 그걸 아무리 지식적으로 채워도 내 인생 잔고 통장 이런 것들 안 변한다는 난 이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건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나는 어디까지 완전 나도 억만장자인데 억만장자로 나는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살았던 삶의 이 만족도를 그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그걸 줄 수 있어요. 음, 예,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누군가를 만족도를 그 정도 줄 수 있다는 건 보장은 없지만 내가 가르친 사람들, 해바라기처럼 내가 가르친 사람들은 가능해요.
근데 음,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나처럼 내 고객을 섬겼던 그 효과가 나올지는 난 장담 못 하겠어요. 음, 거기까지인 거예요. 좋습니다.